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네. 어째 좋은 밤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녁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네요. 밤이지. 경기 중이에요? 네, 기적의 검 광고입니다. 그래요, 열심히 보십시오, 여러분. 할 건 해야지. 경기 같이 보기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거 끝내고 자고 일어나서 경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모함 선발이라 좋은 밤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모함이 끝까지 월즈를 마무리하는 세계관이 있네요. 그죠? 뭔 숙제냐고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지는 잘 모르겠네. 그래요? 뭐 벌써부터 물어주시는 분들 많으니까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가입 후 유하람 추천인 입력하면 300연 뽑이 어쩌고 그런 거 하면은 재밌기는 하겠다. 그죠? 그래요. 사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어요. 원래는 광고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네,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었어요. 애초에 롤큐랑 소속사 계약을 할 때 물어봤어요. 광고 받으실 생각 있냐고. 그때 제가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광고를 받는다고 하면은 게이밍 기어 이런 것들 광고하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뭐 로지텍 또 뭐 있어? 뭐 오멘 그 정도 급이 되는 회사에서 저한테 광고를 줄 정도는 아니기도 하거니와 막상 그렇게 게이밍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게이머들이 그거를 실착해서 자기들이 플레이하는 거를 보여주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직접 게임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아시죠? 저는 게임 방송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니 LG 스마트 기어니 그런 거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지. 근데 그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제 방송이 광고를 주기 참 까다로워요. 분명히 게임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게임을 하지는 않고, 그렇다면 게임 얘기를 하는 거에 적합한 광고가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면은 참 그렇다는 거야. 이제 뭐 샴푸 광고니 뭐 무슨 광고니 그런 거 있으면 좋겠지. 더불어 가지고 다른 광고들은 생각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그것도 되게 애매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판에서 한창 많이 스폰 주고 받았던 홍게 광고. 여러분들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원래 이 세팅에다가 캠 위에다가 막 홍게 광고 뭐 족발 광고 그런 거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어? 갑자기 짜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거 유사품이 뭐냐면은 요겁니다. 장충동 광고 저런 거. 왜 장충동 좋아하죠? 근데 장충동 광고 이런 게 붙어 있는 순간 약간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올려놓은 것 같은 것과 마찬가지인 되게 저렴해 보이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쌈마이하고 음지 방송을 지향한다 라고 한들 여러분들 아시죠? 이 유하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가오를 많이 잡습니다. 롤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컨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품격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방송하는 안에서는 뭐 있냐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 사람 전문가요? 라고 물어보셨던 분들이 제법 많은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간에 직업적으로 해온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논리 구조라든가 뭐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요소가 많다라는 것들. 맞아요. 마지노선이 명확하다? 고품격 방송 가로치고 각종 조리돌림 앞담화를 하며, 네. 그래서 뭘 말하길래 이렇게 혀가 기냐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소속사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왜냐면 소속사에서는 이제 님 광고 안 하신다면서요 라는 포지션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예전에 글쓰기 모임 같이 하던 사람인데 광고 되냐고 메일이 하나 띠링 왔더라고요. 자기 단편집 고슴도치 증후군이라는 책의 크라우드 펀딩을 광고해달라. 근데 사실 그래요. 이거를 받아보고서 이걸 저한테요? 굳이 내 방송에서 이거를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까? 라는 생각들은 했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와 무슨 책 광고를 하네요. 지금 물음표 띠용띠용 올라오고 그러잖아. 갑자기 그러죠. 되게 웃기게도 제 입장에서는 이런 책 광고를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면은 감성의 영역에 있어서 저희 평소 분위기랑 되게 잘 맞는다? 책 내용이 뭔데 자기계발서 그래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다른 게 아니라 고슴도치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남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자신에게 달린 가시 때문에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고슴도치에서 나는 혼자 있고 싶지만 또 함께하고 싶어 라는 그런 인간적인 딜레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7가지 이야기를 담은 단편 소설집입니다.
식당 광고 이런 거보단 잘 어울리긴 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제가 이제 평소에 방송하는 거 잡담용으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현재의 방송 포맷이 좀 잡히기 전에 잡담 많이 하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악 얘기도 하고 사람 뭐 사는 게 어떻고 뭐 전 여자친구와의 어떤 일들이 있었고 거기서 내가 느낀 것들은 어땠으며 그런 이야기들. 와, 이 얘기 하자마자 시청자 30명 빠져나가는 거 소름이기는 하네요. 아, 가갑 람머스라고요. 그리고 물론 성향들이 맞는 것도 다 있기는 한데요. 사실 페이가 괜찮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격. 여러분들이 뭐 제로투 쳐주세요. 뭐 공포게임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늘상 하는 말이죠. 단가. 근데 단가를 맞춰주셨습니다. 펀딩 내용이요. 펀딩 내용이라고 하면은 1,000원 단위로 선물 없이 후원하는 것도 있고 고슴도치 증후군 이 책 하나에다가 후원자 이름 기재하는 옵션이 있고 책 받는 조건으로 조금 더 싼 옵션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2권, 3권짜리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유아람 채널에서 약간 영화나 작품 리뷰하면 되게 재밌게 볼 것 같긴 한 물론 롤 얘기가 재밌는 건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지만 작품 리뷰 같은 거 하면 실제로 생각도 했어요. 그 단군님 유튜브 있잖아요. 단군 유튜브가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흑자 명화 막 그런 것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로 어떤 작품에 대한 리뷰라든가 인간적인 이야기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욕심은 있어요. 말 나온 김에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광고 핑계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다고 해서 잡다람 파고 그랬다고 한들 어쨌든 간에 이 본 채널에서 방송을 하는 이상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관심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잡다람에 올라가는 영상들도 대부분은 롤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당장은 책 읽어본 단편으로 보내주신 것들 몇 편 읽어봤고 비슷하게 그 이전에 만들었던 작품들도 제가 몇 개 보고 그랬었는데 만화로 그려주신 거 그것도 이따가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그래요. 저도 막 조커 리뷰하고 흑백 요리사 리뷰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떤 거 같냐고요? 간략하게 보여드리자고 하면 그래요. 이분이 예전에 카연겔 카툰 연재 갤러리에서 연재하셨던 내용들을 보면요 정석적인 내용들이에요. 스토리 구조나 이런 것도 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나는 카멜레온 친구를 갖고 싶은데 친구들이 날 받아주지를 않더라. 그래서 카멜레온이니까 이런 모습으로도 저 사람들 만나보고 뭐 저런 모습으로도 만나보고 하는데 마음이 공허했다. 다시 내 모습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내 본 모습조차 잃어버렸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실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하면서 인싸조무사들에게 바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감성인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다른 거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른 거 하나 링크를 보내주신 것도 유년기의 끝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의 시각에서 자식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세상에 내보낸 것을 후회한다. 세상은 혹독해졌고 너무나도 가혹한데 그래서 너가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너를 막지 못할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너 편이라는 것을 나만큼은 너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 고슴도치 증후군이라는 책의 광고를 받은 이유를 아시겠죠? 평소에 하는 감성의 이야기들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방송할 때 뭐 결혼 생활 얘기도 하고 특히 요즘 결혼 생활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결혼 이전에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많이 찾아다녔어요. 글쓰기 모임도 하고 철학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지금 이거 저한테 광고 제안 주신 분도 거기서 만난 사람이에요. 원래는 제 방송 보면서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 방송이니까 막 크게 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잡다람 하는 거 보고서 이거면은 어떻게 좀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소통하려고 되게 많이 애쓰거든요. 오늘 아침 방송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분이 시청자 닉네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인사해주는 거 되게 스윗하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랑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 그리고 그런 같은 결로 오프라인에서 파티도 하고 뭐 디스코드를 파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떠들기도 하고 그 외에도 지금 이번에 약간 실패하긴 했지만 이 라디오 화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팬분들이랑 작업을 해서 그런 업무적으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 나에게 인문학적인 제안을 한다라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아까 제가 뭐 이제 금액이 달달해서 했다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은 단순히 돈을 많이 줬다고 해서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또 이어가지고 했던 소린데요. 책 내용 보고서 이거는 광고할 만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띄엄띄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도 알아요. 왜? 싸가지 없거든. 아니 우리 상혁이 우리 허수 우리 지훈이 왜 이렇게 씹어대냐. 근데 사실 씹어대는 건 아니고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자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되게 시니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제 방송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나 제가 쇼메이커에 대해서 시즌 내내 뒤지게 까다가 이제 자기도 힘들다. 하지만 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인터뷰 보면은 또 미안해하고. 그리고 또 비시즌 중에는 근데 이 쇼메이커가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은 어떻고 그리고 이 선수는 자기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하는 선수고 하고서 빨아주다가 다시 이제 시즌 시작되고 경기력 안 나온다 싶으면은 또 뒤지게 까는 거. 그냥 그렇게 하면서 냉정할 땐 냉정하게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래 보다 보니까 정이 들고 그래서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거든.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들은 되게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최근에 방송에서 와이프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링킨파크 내한 후기 라이브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와이프가 부끄러워하더라. 이제 칭얼칭얼 대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나중에 영상을 편집하면서 와이프가 비명을 지르더라고. 유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뭔 일인가 하고서 달려갔더니 들어오지 마. 너 미워. 막 그러더라고. 응? 그래도 어르고 달래가지고 영상 그래도 올립시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와이프를 달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좀 부끄러워 하더라도 나는 자기 자랑을 좀 많이 하고 싶다.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계속 많이 보여주고 싶다. 나도 따뜻한 얘기를 할 때 내 마음 자체도 훈훈해지고 있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뭐 특검하라 뭐 구속하라 그러지만 다들 웃으면서 보시지 않느냐. 저는 그래요. 이런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아무리 시니컬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는 이 바닥과 선수들에 대한 애정으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은 알아주시는데 몰라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아쉬울 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훈훈한 방송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도 가족 얘기 그런 거 많이 하고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와이프가 한 소리 하더라.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내 얘기 아니고 아이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도 최소한 반반으로 분산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렇죠. 관심이 생기셨나요? 약간 그런 입장? 아닌 게 아니라 지난번에 라이브를 했을 때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그거 보고서 제가 목표한 바를 이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장 최근 방송에서 앞에서 제가 뭐 결혼 생활 행복하다 그런 것들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결혼 바이럴에서 개호감 요즘은 행복해하는 사람만 봐도 기분이 좀 이거야. 내가 이렇게 훈훈하고 따뜻한 방송을 하고 싶다. 인문학적인 사람 사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기분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방송을 할 때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 웃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개그 욕심이 되게 심해요. 저 뷰잉 파티 갔을 때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비방용으로 막 욕도 하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오히려 개그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방송을 할 때도 방송 초창기에 비해서 드립 치는 게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중간에 연기도 하고 오버액션 하면서. 그 웃는다는 게 뭐 차가운 웃음이라기보다 이렇게 다들 깔깔대면서 웃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는가. 뭔가 혐오나 도파민 뿌려대는 유튜버에서 행복을 굳이 시끄럽지 않고 담담하게 퍼뜨리는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은 맞아요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나중에 이제 가족 유튜브 같은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자식과 와이프가 괜찮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액션 홍구 채널을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가끔 봤을 때 되게 흐뭇하게 봅니다. 홍구라는 사람 자체는 생각보다 되게 냉철하고 방송적으로 계산이 밝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가족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책임감 있는 남편 또 서로 사랑하는 가족 그런 것들을 보고 있자면은 참 기분이 좋잖아요. 저도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고슴도치를 위한 안내서 고슴도치 증후군 크라우드 펀딩 많이 사랑해주시고 일단 돈을 받고 광고를 한 이상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제가 이제 좀 체면이 살기 때문에 한번 들러나 좀 봐주세요. 네. 그리고 댓글에서도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1,000원만 천원만 해도 됨? 이거를 왜 물어보세요? 당연히 되죠. 유아람 보고 왔어요로 뭔가 유도가 된다고 하면은 1,000원이든 100원이든 저야 너무 기쁘죠. 근데 물론 100원 후원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숙제로 방송하는 거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다시 일반적인 잡다한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네, 그리고 사실 그래요. 광고가 성공적이어야 계속 저를 찾아주시겠죠. 광고 방송하면 과연 몇 명 볼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100분은 봐주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